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박희석 TV에서는 이제 이풍이라고 그러죠. 소위 이준석 돌풍으로 인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당대표가 된 30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네. 어떤 특정 그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것처럼도 들리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기싸움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런데 굳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주춤하고요. 국민의힘 정당의 지지율도 약간 오락가락해요. 높은 데도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마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이풍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은 겁니다. 이준석 돌풍.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왜 그런 이준석 팬입니까? 아니죠. 아니 팬이 아니죠. 아니 근데 왜 그런 그 당시엔 돌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돌풍이 안 불었으면 이준석 대표가 이 당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준석의 최근이 아니라 네. 이 전당대회 나왔을 때부터 이 네. 하는 걸 봤을 때 네. 이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은 김종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네네네. 물론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근데 본인의 이준석 정치를 씨가 김종인한테 뭐 배웠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전에는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배웠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김종인과 끝까지 함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 이준석이란 사람은 네. 김종인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김종인을 롤 모델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김종인 씨가 소위 짜르라게 해가지고 네. 당내에서 독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독재를 했다고 해서 김종인 씨가 저한테 뭐 반박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네. 자기가 그런 표현을 했으니까. 그 인터뷰를 했죠, 우리 예. 기자가.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짜르처럼 하려고 한다. 예. 그런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준석 대표 휴가를 가 있습니다. 네. 휴가를 내고 뭐 지금 경북 상주에 가서 네. 개인 면허 양수 양도를 위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택시 일정 시간. 기사분이 되겠다고. 그래서 개인 택시 훌륭한 개인 택시 기사로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또 자기 그 사회 관계만 거기에다 올렸습니다. 네, 소셜미디어에. 여기 또 셀카로 찍어가지고 네, 그 네. 교육 과정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준석 씨의 SNS 그 사회적 관계망 네. 이런 상황이나 이 사람의 발언 같은 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아주 평시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네. 휴가 가는 거 좋습니다. 쉬는 것도 좋은데 꼭 지금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 이렇게 거의 최후 통첩을 했지 않습니까? 나 휴가 가는데 네. 휴가 간 이후에 시간 며칠 있지 않느냐? 네. 그 시때까지 생각해라. 답 안 주면은 네.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어떤 제1야당과 그 합당, 통합 이런 네. 걸 위해서 진력을 해도 거기에 매진을 해도 몰두를 해도 모자랄 판에 네. 나 휴가 가니까 네. 휴가 갔다 와서 잠깐 얘기하고 그때 답 없으면 이제 끝이다. 네. 이런 식으로 최후 통첩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인가? 제가 안철수 대표 같으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은 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를 보면은 본인이 안철수 대표보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네. 이 사람의 의식적으로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네, 나하고 견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김종인 정도 이런 유승민. 의식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김종인 정도 되면은 나하고 좀 견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가 더 훨씬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런 의식이 깔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통합하는 게 네. 단순히 무슨 뭐 의원 몇 사람 더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지 아니죠.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들어왔을 때 뭐 일부 지지율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뭐 중도층이 네. 좀 옮겨오고 그다음에 여전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지지층이 소수지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마저 합쳐서 진정한 반문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높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효과를 본 게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통합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자기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제1야당 대표. 그러니까요. 그것도 대표직을 지금 수행한 지 얼마 됐습니까? 6월 달에 대표가 됐으니까 6, 7, 한 2달 남짓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꼭 휴가를 지금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대여 공세, 대정부 공세를 취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예. 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네. 가장 최근의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간첩단 사건. 이게 지금 2021년에 네. 저는 간첩이라는 단어를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을 줄 몰랐습니다. 충북 간첩단 사건이 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여당 집권 여당 대표를 만나서 북한 도와주기 운동을 하자 그렇죠. 이런 네. 것도 제안을 하고 뭐 네. 황교안의 그 적폐로 몰아갖고 떨어뜨리자. 그리고 뭡니까 F-35 예. 우리 도입을 반대하자. 국산 우리 국군의 첨단 무기 도입을 갖다가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북한 지령을 받아서 여기에서 통일 전선을 막 구축하고 그렇죠. 거기서 또 청와대 인사들 포섭하고 네. 각계각층 인사 뭐 60명을 갖다 포섭하는 걸 목표로 했고 네. 공작금을 받고 이런 그렇죠. 별짓을 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언론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네, 겁니다. 혐의죠. 예. 네,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근데 검찰 측에서는 너무 놀랐다는 거 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더군다나 아. 문재인 네. 대선 후보 캠프의 캠프의 특보! 특보 출신들이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정부 공세, 대여 공세, 무슨 의혹 제기, 아니면 해명 요구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김기현 원내대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 예, 뭐 간첩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네. 대응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언급할 가치가 어쨌든 없다고. 아니 이 어떻게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캠프에서 도왔던 특보가 지금 간첩단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캠프의 특보 출신이 네. 북한에 이제 그 이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받고 충성 맹세를 하고 네. 이 사람들이 이 국내에서 암약하면서 집권 여당 대표를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대북 네. 지원 이런 활동을 갖다가 계획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에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고 아주 중요한 그다음에 문제죠. 부정투표 의혹이 지금 재점화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전까지는 무슨 뭐 전산 조작 막 이런 얘기가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인천지검에서 이걸 이제 수사를 배당받았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아서 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게 소위 배춧잎 투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배춧잎이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좀 만 원짜리만 배춧잎이라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 예. 이 투표지가 원래 뭐 흰색인데 네. 흰색이었고 후보 뭐 네. 정당명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갑자기 초록색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배추처럼 배추가 흰색, 초록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배추 잎사귀가 네. 그것처럼 흰색인데 갑자기 여기 초록색이 이렇게 들어가 뭐 있습니다. 복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복사가 인쇄.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사전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네. 제가 투표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현장에서 프린터로 뽑아줍니다. 네. 프린터로 뽑아주는데 사전 투표용지가 이렇게 생긴 게 발견이 됐다. 배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네. 그 뭡니까 당내 대선 주자 간담회 네. 1차 간담회에서 요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하태경 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하태경, 이준석은 맨날 뭐 부정투표 없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태경 의원 자기 부산이라서 뭐 자기 지역구가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떨어지면 아마 부정투표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공교롭게도 그 당내 뭐 대선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던 네. 어떤 사람이 네. 이 서류를 갖다 던졌는데 그게 네. 공교롭게도 하태경 의원 쪽으로 날라와가지고 그 발언을 할 때 네. 약간 그 오해를 빚은 게 있었는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게 불가사의 아닙니까? 불가사의죠, 불가사의죠. 이런 일이 계속 많아요. 선관위가 거기에 그 투표 감독관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그 배춧잎에다가 투표용지 그거 한번 사전 투표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전 해봤는데 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투표용지를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 앉아 있는 선관위 나오는 투표 감독관이 거기다 이상 없으면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가 개상망측하게 기형적으로 생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걸 그럼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른 정황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증거. 투표용지, 네. 배추님 투표지 이런 게 나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그렇죠. 가져야 되는데 네. 없습니다. 언급 자체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또 김경수 드루킹의 여론 조작 의혹이 아니라 여론 조작 사건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김경수가 그냥 김경수 씨가 그냥 뭐 경남지사고 그냥 국회의원이었습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이 사람이 뭐 했지? 그러니까 상황실장 뭐 그런 그거하고 문재인의 최측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헬리콥터가 있거든요. 네. 그 헬리콥터에는 이제 기존에 허락받은 사람만 탈 수 있고 그 경호원들만 탈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그 헬기 타고 어딜 갈 때 가장 먼저 태운 사람이 김경수였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그리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가 네. 왜 경인선으로 가자고 했는지 대체 그러니까. 그 뭐 대규모 조직도 아니고 그 전까지 무슨 지명도 있는 단체도 아니었고 네. 근데 왜 하필 김정숙 씨는 그것도 옆에 또 김경수 씨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경인선으로 가자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제1야당이 문재인 청와대에다가 집권 여당에다가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죠. 해명을 요구하고 네. 또 그 밖에 어떤 사법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계속 특검을 주장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없습니다. 이런 여기에 대한 아무 말도 발언도 없죠.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종 뭐 방역 문제, 백신 도입 차질 이런 거 이거 뭐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백신 안 맞으셨죠? 아직? 예. 아, 예. 저는 운 좋게 맞았는데. 맞았습니까? 예. 언제 맞았어요? 저는 자녀 백신 계속 눌러갖고 됐는데 누르면서도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문제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는 개인 택시 따로 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뭐 휴가를 가고 그럼 개인의 선택이니까 네. 거기까지 뭐라 하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다 쳐도 네. 그럼 갔으면 온전하게 휴가를 보내면 그렇죠. 되는 건데 네. 거기서 또 정치적 발언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근데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 아니라 네. 정치평론가 종편 채널에 나온 이준석의 네. 어떤 발언 같아서 정말 네. 하나만한 자해성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렇죠. 네. 안동에 가가지고 네. 아니 휴가를 갔으면 그냥 쉬면 될 걸 갖다 거기서 또 약간 무슨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안동 주민들하고 만나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3% 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당 상황을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없고 그동안의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대로라면 우리가 5% 포인트 차로 질 위험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야권 지지층은 이제 정권 교체의 희망이 그렇죠. 든다. 이런 식의 어떤 희망을 가졌을 텐데 네. 그 2달 뒤에 당 대표가 된 사람의 입에서 이대로라면 우리가 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상황 변화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당 대표가 바뀐 거, 당 대표가 새로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짓더니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 완전 정치 평론가처럼 네. 얘기합니다. 이 말에도 동의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 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 없습니다. 대체 5% 진다는 게 근거가 뭐냐?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선거에서 이기는 정치를 해야 되고 전략을 바꿔서 20대 30대의 표를 얻어야 이길 수 있다. 20대 30대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나요? 40대가 제일 지지를 안 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서울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전략을 바꿔 20, 30대 층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해 승리를 끌어낼 수 그러니까 있다. 이 사람 되게 웃긴 이 게 말은 뭔 말이냐면 네. 이준석 씨가 네. 오세훈 캠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저는 거기에 진짜 동의 안 하는데 네. 이준석은 자기가 이상- 내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20대, 맞아요, 30대 맞아요. 표심을 네, 오세훈한테 끌어왔고 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 맞아요. 그거 아닙니까? 본인은 꼭 본인이랑 하태경 의원 때문에 20, 30대 표가 보수에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다면 우리 하태경 의원은 왜 그 대선 지지율이 안 나옵니까?
글쎄 그건 뭐 하태경 의원 본인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 뭐 제가 아니,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상당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듣는 거라서 23세팅에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누가 이제 우리 국민 누가 하태경이란 이름을 과연 몇 명이나 할까 이것부터가 저는 궁금하긴 한데 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준석 나만이 네. 새로운 정치를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정치를 하니까 안철수의 새 정치가 떠오르긴 한데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고 나만이 20대 30대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고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지금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당 안에 한 13명 있고 그중에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약간 내 말을 내 지시를 안 듣고 내가 기획한 행사 이런 거에 잘 안 따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넌 대선 못 이긴다. 내가 있어야 너네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래서 자격지심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자격지심이라는 얘기가 근데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갑자기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 씨입니다. 음. 김종인 씨도 계속 이런 얘기했었어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김종인 씨도 뭐 비대위원장 하고 나서 이 당엔 대선 주자도 없고 서울시장 선거 나갈 사람도 없고 나가면 지고 내가 당을 바꿔야 내 말을 잘 따라야 그리고 좀 자기하고 좀 이게 충돌을 하면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당이 안 바뀌어서 국민들 마음에서 떠나가고 이런 얘기를 계속했던 사람이 근데 김종인 씨. 문제는 뭐냐면 김종인 씨가 있는 데가 또 이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눈치는 빠르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그 눈치는 빠르다. 네. 그러니까 이기는 쪽에 줄을 선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서 이기게 만드는 게 아니라. 김종인 씨는 책략가, 네. 우리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전략가 네. 이렇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눈치는 최소한 다른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 번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인정할지 안 할지는 제가 그건 생각이 다른 거니까 네.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 눈치는 빠르다. 네. 요건 아마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종인 씨가 그러면은 요번 대선에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또 시시각각 아니 이 사람은 다 던져놓고 네. 아니 윤석열한테 별의 순간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동연 뭐 어쩌고 준비 네. 잘 돼 있어. 근데 지금 김동연 어떻습니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네. 여론 조사 명단에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까? 책도 그렇죠. 내고. 예. 어쨌든 여기서 바로 김종인 씨의 모습이 떠오른다. 김종인 씨의 언행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 20몇 %? 그거 필요 없다. 내가 안 도와주면 내가 20대 30대 표심 안 끌어오면 대선 주자 너네 안 된다. 나중에 이준석이 빠져야지 찍어주겠다라는 여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그런 여론이 상당히 적용돼 있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거를 알아서 네. 그거를 윤 후보가 알아서 거리를 두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국내힘 대선 주자들의 어떤 지지율 정체 내지는 아주 소폭 하락 네.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당연하게도 그동안의 어떤 국민들이 저 사람이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저 사람이 대선에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찍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링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내놓는 발언 중에 그게 어떻게 다 100% 맞는 말이고 어떻게 실수 하나 없겠습니까? 네. 실언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지율이 좀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좀 다른데 그렇죠. 준비가 덜 되는 게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지율이 지금 그 상태인 거지. 이준석의 어떤 전략이 이준석 씨가 무슨 뭡니까 윤석열 무슨 비단 주머니 3개 줄 수 네. 있어 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단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뭐 이렇게 안 도와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어폐가 있고 이렇게 네거티브를 당하는데 비단 주머니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니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같이 가세를 한 듯한 그러니까요. 자기 당내 대선 주자를 띄워주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요. 같이 공격하는 듯한 네.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할 건 비판을 민주당으로 받지 가야죠. 않습니까? 민주당으로 가야죠. 그리고 뭐냐면 선거에서 진다는 것도 이게 근거가 없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2012년도 대선에는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여론이 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아무래도 집권 세력한테 그렇죠. 대한 심판 여론은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총력전을 벌였던 거고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정권을 잡은 쪽은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이 그러면 총체적으로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40몇 %는 되는 것 같던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 네. 그냥 딴 거 문제가 너무 숱하게 많은데 네. 딴 거 다 떠나서
부동산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이 나라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지는 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환경, 조건 이런 측면에서 2012년 대선과 지금 대선을 비교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치 자기만의 무슨 해안 통찰 이런 게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자기는 이거를 갖다가 만회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준석 씨의 그런 언행을 보고 있자면 상당히 걱정스럽다. 아, 네. 네. 지금 이 정치 상황은 이 전국은 뭐 김종인 코스프레 한이라고 시간 보내는 그런 전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대선 주자들을 갖다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감독이라고 한다면 네. 자기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에서 음.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죠. 해줘야 되는 게 감독의 임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선수들을 갖다가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때리고 있다, 빠따지를 하고 네. 있다. 그겁니다, 제가 봤을 그렇죠, 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이준석 씨가 이제 한 5% 정도 진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게 뭐냐면 예. 굉장히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근거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을 때마다 선관위나 여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앞섰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야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론조사 계속 지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게 나오면 만약에 실제 부정선거 증거가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근데 또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대로 나왔다고.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그 이준석 대표나 하태경 의원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건 본인들 생각이니까 본인들 생각을 남들한테 주입하지 마세요.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저 사람은 뭔가 사회 부적응자, 뭐 태극기, 음모론자, 네. 추종자 네. 이런 어떤 낙인이 찍힐까봐 네. 그걸 공개적으로 네. 얘기 못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 간첩단 사건도 이거 자꾸 이렇게 공세를 취하면 네. 또 아직도 용공 세력. 네. 이런 공격을 받을까봐 겁내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겁내서 이게 뭐 입 밖으로 안 꺼낸다고 이게 문제가 없어지는 근데 문제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충북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거기는. 예. 그리고 뭐 마지막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그런데 제가 이상한 내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8월 10일 네. 오늘 올라온 겁니다. 시사인과 인터뷰에서 누가요? 이준석 씨가 뭐라고 했냐면 대중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걸 그냥 제가 읽고 네, 끝내겠습니다. 시사인이랑 인터뷰를 예, 휴가 중인데 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7월 25일 윤석열 씨와의 치맥 회동에서 이준석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씨의 말입니다. 네. 윤 후보와 나는 우리 당에 딱 둘 존재하는 대중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이네요. 한 명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이준석 이렇게.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이준석 씨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본인이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아니 윤 후보와 나는 우리 당에 딱 둘 존재하는 대중 정치인이 가능성이 있다. 네네. 대중 정치인은 처박혀서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와 윤석열 후보는 그 길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윤석열 그리고 후보가 당 기자가 묻습니다. 네. 당내 대중 정치인이 둘밖에 없다고 하면 홍준표 의원, 오세훈 시장 등이 섭섭해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오 시장까지 넣으면 3명 정도 되겠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중 정치인이다. 사람을 엄청 끌고 다녔다.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난 대중 정치인이다. 과거 안철수 대표도 대중 정치인이고 예전에 나경원 의원도 그랬던 걸 본 적이 있다.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서 나경원 의원을 제외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과거 대표. 지지율 40% 50%를 기록했던 안철수 신드롬의 주인공 안철수와 다 대중 정치인이고 현재 대세론인 지금 우리 당에는 윤석열과 나 정도가 이 정도 급이다. 이게 바로 지금 이준석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겁니다. 박 기자가 왜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짜르 코스프레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지 이 한마디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